지난 1년 새 배추와 묵값이 폭등하고 최근에는 계란, 라면, 맥주 그리고 빵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해양 플랜트 건조 계약을 따내 우울한 국내 조선업계에 모처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에 최근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줄줄이 낮추고 있지만 악사 손해보험이 나홀로 예정이율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정이율 인상으로 악사 손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5%에서 10%가량 싸집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보다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져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고 나면 올라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마트 가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 계란, 라면, 맥주, 빵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음료와 공산품의 가격도 알게 모르게 크게 뛰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주부들은 차례상 준비 걱정이 앞섭니다. 설 겸해서 살 가고 나왔는데 지금 뭘 사야 되는데 보고 다 해요. 가격에 맞춰가지고 사야 되니까. 1년 새 배추는 2배, 무는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당근값도 3배가 됐고 조류독감 여파로 계란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라면, 맥주, 빵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반년 동안 수많은 공산품 가격이 알게 모르게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빙과와 음료가 많게는 10% 이상 오른 데다 생활 필수품인 주방세제, 건전지, 생리대 등의 가격도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려느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오르기만 하지 내리는 거는 보기 어려워요.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많이 내릴 것 같진 않아요.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탓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오일 메이저 BP사가 발주한 매드독2 프로젝트에 부유식 해양 생산 설비 계약을 따낸 건데요. 우울한 국내 조선업계에 전해진 새 첫 낭보입니다. 보도의 정창신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해양 플랜트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 남쪽 300km 해상 매드독 유전의 2단기 개발 사업에 쓰일 해양 생산 설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매드독 유전은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와 6천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탐사 결과 매장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2단계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해양 플랜트는 부유식 생산 설비로 하루 원유 11만 배럴과 2,5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가스 석유그룹 ENI사가 발주하는 모잠비크 코랄 FLNG 프로젝트 계약 체결도 앞두고 있어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국제유가가 반등하면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가 이제 폭락하거나 다시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점진적으로 해양 발주는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석유 회사인 스타토일과 셀, 뉴에이지 등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이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주가는 오늘 수주 소식에 전일보다 5.36% 오른 9,8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계속된 저금리에 보험사들이 투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악사 손해보험은 이례적으로 보험료를 낮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 보험료를 낮춰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악사 손해보험은 지난 2일 장기보험의 예정이율을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타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2.75%에서 2.5%로 낮춘 것을 보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굴려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하는데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오르면 보험료는 5%에서 최대 10%까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사손보 보장성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5에서 10% 저렴해지고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갱신할 때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투자 수익률 탓에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줄줄이 낮추고 있지만 악사 손보만 나홀로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보험료가 낮아져 당장 이익이 줄더라도 타사가 보험료를 올릴 때 보험료를 낮춤으로써 고객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악사 손보는 전체 매출의 85%를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고 있고 건강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매출의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언제까지 자동차 보험에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 이 악사손보는 높아진 가격 경쟁력으로 다양한 보장성 상품을 개발해 3년에서 5년 내 장기보험 매출 점유율을 현재 15%에서 30%까지 2배로 끌어올리고 자동차 보험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구조 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 조정 제도인 프리 패키지드 플랜도 상반기 중 도입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DTI보다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을 더 꼼꼼히 따져보는 DSR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DSR을 공식적 대출 규제로 확정할지 여부는 2019년 결정하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현 DTI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그것을 간접적인 감독 지표로 2019년 이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만 반영하는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더 깐깐한 대출 규제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카드와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1년간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갚아야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SR을 80% 적용하면 연소득 4천만 원의 80%인 3,200만 원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1,200만 원을 뺀 연간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현 60%인 DTI를 적용하면 연소득 4천만 원에 60%인 2,400만 원에서 갚아야 할 이자 200만 원만 빼면 2,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단 주도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금융회사 이외의 채무인 등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새 업무 보고를 통해 여러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 부처의 2017년 업무 보고 내용을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결국 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앞으로 이 DTI보다 더 깐깐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19년까지 금융권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 이것 말고 또 금융위원회의 세외 계획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바이오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페이는 손바닥 정맥 결제 등 생체 정보만을 가지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을 뜻하는데요. 또 1월에 문을 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이달 말,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께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기반의 간편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럼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어떤 것들을 정했죠? 네, 국토부는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주택정책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또 18만 가구에는 주택 전세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율을 15% 인하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매입 방식을 통해 강남 3구나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졌는데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보다 더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집 압류를 1년간 유예해 주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11%에서 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이 출퇴근 전용인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좌석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고속버스나 철도처럼 휴대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는 제도인데요.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자 완화는 물론이고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서 7월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는 고속열차도 등장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외에 바가지 요금과 과다 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부 구간 통행료도 올 연말부터 40%가량 인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재부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네, 기재부에서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또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최소 5명이 모여 조직하는 사업체로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는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 구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산업부는 이 마이너스 터널에 갇혀있는 우리 한국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총력전을 펼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산자부에서는 올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또 새로운 시장 품목 발굴인데요. 우선 수출 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 중견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29조 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 500개사에서 올해 3만 개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는 민간 합동으로 17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해 각 경제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각 부처들의 방안이 부진한 경기를 살리고 또 불어나는 가계빚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은행권 핀테크는 주로 비대면이나 생체 인증 등 금융거래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함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IT 기업이나 게임 업체들의 영역까지 진출해 은행 고객들에게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래 실적에 따라 이자를 얹어주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단조롭기만 했던 은행권의 이벤트가 핀테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통합 멤버십인 하나멤버스에 하나머니고를 탑재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온 스마트폰용 게임 포켓몬고처럼 위치 검색 기능에 기반한 일종의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하나머니고를 실행시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속에 자동으로 다양한 쿠폰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해당 쿠폰 제휴처 영업점에서 50m 거리까지 접근한 뒤 아이콘을 터치하면 하나머니나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일상 속에서 게임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재미까지 더한 겁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은행인 위비뱅크를 통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점수에 따라 일종의 포인트인 머핀을 제공하고 머핀이 쌓이면 커피나 햄버거, 피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즉석 당첨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이벤트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금융의 영역을 벗어나 재미를 제공하는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위비캠은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움짤 동영상이나 스티커 사진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움짤은 짧은 순간 움직이는 모습을 SNS상에 사진처럼 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복잡했던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한 무방문 대출과 간편 송금 등을 도입하며 IT 영역에서 자신감을 얻은 은행들이 핀테크를 통해 재미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빠르면 1분기 중에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들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개별 저축은행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들을 마련해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이 계속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겁니다. 금감원은 또 올 2분기 안에는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해 대출 모집인, 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로도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고금리 대출로 몸집을 불리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모든 업체에 일괄 적용하는 획일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정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금리와 반비례해 높아지는 대출 문턱 때문에 생활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 중인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자율성 침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규모와 환경별로 원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율 평균 산정 등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 4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17개 단지, 7,447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는 11개 단지에서 3,894가구가 분양했던 지난해보다 91.2% 증가한 수준입니다.
각 구별 물량을 살펴보면 강동구가 6개 단지 3,624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4개 단지 2,307가구, 서초구 5개 단지 972가구, 송파구 2개 단지 544가구 순입니다. 244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는 많은 FOMC 위원이 실업률의 단기 급락을 제한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세금 감면과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가계부채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펴온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국내 대표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0조 원대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0조 원과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고 상당수 다른 증권사도 순이익이 95조 원에서 1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이런 성과는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것으로 매출 성장 없이 이익이 늘어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로 분석됩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영업이익 증가로 기업의 가치평가 매력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축소형 성장 현상은 금융시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입차 판매가 전년보다 7% 넘게 줄었습니다. 폭스바겐 판매가 전년보다 63% 줄어든 가운데 벤츠가 신형 E클래스의 인기에 힘입어 BMW를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을 앞두고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5만 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 세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가 첨당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시입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물러났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으로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가 있겠고요. 동풍이 불면서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돼 내일은 전국에서 청정한 대기 상태를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만 많은 모습인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으로 많은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요. 영동과 제주 산간은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마저 내일 새벽에 그치고 나면 아침부터는 눈비 소식 없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겨울답지 않게 온화하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8도나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청주 0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아침에 강릉 0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3도, 부산 5도로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흐려져 비가 오기 시작해 일요일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 전역에 비나 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데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